부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주말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주간 단위 확진자 수도 전주에 비해 2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빅키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코로나19로 사라졌던 행사들이 부활하면서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보행자 우선도로가 13일부터 부산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동구와 부산 진구, 해운대구 등 도로 13곳이 지정됐습니다. 부산시의회 제307회 임시회가 오는 12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감성을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빅키가 지난 8일 개막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코로나19로 사라졌던 행사들이 부활하면서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에서는 61개국 155편의 초청 작품이 관객을 만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는 경쟁 부문 레디액션에는 375편의 작품이 접수돼 40편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영화제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화를 시도하면서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빅키 놀이터를 비롯한 체험 행사들이 부활했고 해외 심사위원들도 직접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또한 해운대뿐만 아니라 중구 유라리 광장과 북구에서도 영화가 상영됐고 학교로 상영작을 배달하는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돼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영화의 전당까지 이렇게 오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로 저희들이 동시에 상영하는 영화들을 가지고 배달을 가서 바로싱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를 보고 체험까지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빅키는 영화 축제이자 청소년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또래 그리고 어른들과 소통하는 무대입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준비한 어린이 인권선언을 발표하면서 청소년이 주체인 영화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어린이를 좀 다른 것과 차별하지 말고 어린이나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하게 대해달라, 그런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방송에서도 레디액션 출품작 18편을 송출하고 시상금을 지원하며 어린이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국내 첫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로 시작해 아시아 최대 규모로 발돋움한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는 오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11일 오전 6시쯤 구포시장의 한 건어물 점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1일 오전 11시쯤 사하구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국적 1315톤급 원양어선에서 암모니아가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암모니아 100리터가 유출됐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1시간 남짓 만에 안전조치했습니다. 또 선박에 있던 선원 등 2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냉동설비 수리를 위해 암모니아를 외부 탱크로 빼내는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13일부터 부산에서 보행자 우선도로가 시범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과 대구, 대전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는 동구와 부산 진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와 연제구, 수영구 등의 도로 13곳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됐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 전체 부분으로 다닐 수 있고 차량은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면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 등 주차 환경 개선 지구의 극심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시 주차 종합계획이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주차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995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선진 주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4대 분야에서 15개 중점 실천 과제를 집중 추진합니다. 특히 시는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 67곳의 주차난 해소와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건립을 통해 쾌적한 주차 환경 제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일요일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26명을 기록했습니다. 11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 일요일 3일 확진자 291명보다 2.2배 늘어났습니다. 부산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111만 6,481명입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12.5%이며 일반 병상 가동률은 39%입니다. 신규 재택 치료자는 703명, 현재 관리 인원은 6,668명으로 이 중 집중관리군은 현재 인원의 4.2%로 282명입니다.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생활지원금. 정부는 11일부터 이 생활지원금을 일부 가구에게만 지급합니다. 그동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생활지원금을 주다가 지급 대상을 축소하기로 한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을 받게 될까요? 소득 하위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절반,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쭉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를 말합니다.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보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로 월 18만 원 정도를 내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축소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격리자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줄였는데요. 코로나19 격리자 유급 휴가비는 코로나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준 지원금인데요. 그동안은 모든 중소기업이 지급 대상이었는데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 지역 IC카드 가맹점이면 결제가 가능했던 지역화폐 동백전 결제가 이제 7월부터 별도로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결제가 불가능해졌는데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당초 동백전의 발행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 상인들의 가맹점 등록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지 그 현장을 김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상인. 최근 동백전 카드를 결제했지만 지역 앞에 결제 거부 안내창이 뜨면서 당황했습니다. 다른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했지만 점포를 이용했던 시민과 실랑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제까지 잘 되던 게 왜 안 되냐고 이렇게 불만이 있으신데 그거를 이제 정보를 늦게 듣거나 그리고 홍보를 많이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요 옆에 집이라든지 이런 집 보니까 QR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 그 무조건 신청을 하시라고 그 폰에 깔려 있는 거 그대로 터치해가지고 하시면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부산 지역 앞에 동백전에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아 동백전 결제가 막히면서 벌어졌습니다. 7월 1일부터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백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동백전 결제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안내 문자를 받았지만 고령자가 많고 새로운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가입은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또 나이가 있으시니까 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대신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아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또 아시는 가게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대신했는데, 신청하더라도 심사 기준이 최대 7일까지 소요되는 데다 고령의 상인들을 위한 세심한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동백전의 운영자들이 직원을 내보내서라도 어떤 그 기기 사용법이라든지 앞으로 사용하는데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홍보와 교육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평소 동백전으로 프랜차이즈 점포를 이용했던 시민들도 혼란을 겪긴 마찬가지. 부산시 관내 본사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프랜차이즈 직영점 4만여 곳의 동백전 결제가 중단됐습니다. 원래 타 지역 본사 매출로 이게 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지역 카페에 나가는 법률이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는 거라서 발행 취지상 원래부터 제한이 돼야 되는 가맹점이 맞았었어요. 부산 지역에는 지난 6월 말까지 전체 등록 대상자 14만여 곳 중 80% 정도가 등록을 마쳤고 20%가량이 등록하지 않아 결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의회 제307회 임시회가 오는 12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민선 8기 부산시 조직 개편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또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5건, 의견 청취안 2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9대 중구의회가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개원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4일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고 이길희 의원을 의장으로, 이인구 의원을 부의장으로, 강주희 의원을 운영자치위원장으로, 강인규 의원을 복지도시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길희 의장은 더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중구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가 11일 피지 수바에서 열리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정상회의에 참석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교섭 활동을 벌입니다. 부산시는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투표권이 있는 태평양 국가의 고위직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유치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정상회의 18개 회원국 중 BIE 회원국은 뉴질랜드를 비롯해 11개국입니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이외에도 SK와 삼성전자, 동원산업과 함께 민관 합동 대표단을 꾸려 참석합니다. 허물어지고 나면 다시 볼 수 없는 모래 작품을 온라인 NFT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옛 해운대 역사, 해운대 아틀리에 칙칙폭폭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미캐스트와 플래그 플로랩은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과 함께 8월 말 모래 작품 온라인 판매에 나섭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30일까지 해운대 아틀리에에서 해운대 모래 NFT전 오프라인 전시에 이은 판매 행사입니다. 해운대 모래 NFT전은 다른 회화 예술품처럼 지속적으로 전시하고 판매할 수 없었던 모래 작품을 NFT 기술로 보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는 29일부터 3일간 일광해수욕장에서 일광낭만가요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일광낭만가요제는 기장 출신의 가수 최백호의 히트곡 낭만에 대하여에서 따온 낭만이라는 이름의 전통 있는 가요제로 전국에서 모인 실력 있는 아마추어 가수들의 축제입니다. 일광낭만가요제 첫날인 29일에는 전야제 행사가 열리고 30일에는 본행사인 가요제 예선, 31일에는 가요제 본선이 진행됩니다. 가요제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일광낭만가요제 추진위원회로 전화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